그 최근에 이런 기사가 이제 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 게 있었어요. 뭐냐? 임대차 3법 풍파에 홍남기도 전세 난민 해가지고 홍남기 부총리가 어쨌든 이제 정부의 어쨌든 총괄 책임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이제 부동산 쪽에서는 이제 총괄 이제 책임자인데, 뭐 국토부 장관과 경제부총리가 이제 뭐 합심해서 만들었던 임대차 3법 있죠.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근데 그게 마침 부메랑을 누가 맞았냐? 경제수장인 홍남기 부총리가 직접 맞은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영향으로 집주인이 전셋집을 비워달라고 그랬어요. 홍남기 부총리가 살고 있는 전셋집에 실거주 하겠다고 주인이 들어온다고 나가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전세가 막 급등하다 보니까 지금 집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지금 뭐 이 당장 내년 초에 다른 데로 이사를 가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은 그런 약간 웃지 못할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에 지금 빠지셨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여기까지만 알아요. 여기까지만 알고 그냥 뭐 이렇게 상황이 웃기냐 하고 넘어가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사건의 시작부터 숨겨진 얘기, 뭐 숨겨졌다기보다는 생각보다 지금 홍 부총리께서 대단히 위기 상황이라는 그 뒷얘기까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시간은 이제 거슬러 올라서 작년 12월로 돌아갑니다. 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청와대 참모 집값이 3년 새 3억이 올랐다. 그래서 청와대 비서실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3년 동안 평균 3억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더 많이 오른 사람도 있다 해서 10억 이상 오른 것도 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참모진에 있고 그 참모진들이 정책을 썼는데 그게 자기들 재산을 불리는 결과로 나왔다 하면서 이제 막 소위 이제 비판하는 기사가 뜬 거죠. 많이 번 분은 한 14억도 벌었어요. 11억, 14억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상승률로만 치면 막 100% 올라간 분들도 있죠. 자, 작년 여름이었죠. 그때부터 이제 집값이 상승하는 분위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리고 가을에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벌써 까먹으셨겠지만 1년 전이죠. 작년 뭐 9월 말, 10월 말, 11월 이때는 막 강남부터 해가지고 집값이 막 급등하던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작년 말은 4.15 총선의 약 5개월 전이니까 이제 막 이제 선거 시즌으로 들어가기 직전인데, 정치권에서 막 그 정부 나 이제 비서 청와대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들 편이지만 이건 너무 좀 여론에 안 좋으니까 뭐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막 압박도 막 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노영민 비서실장이죠. 청와대 참모진들 다주택자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 안 좋으니까 6개월 안에 다 팔아라. 내년 4월 15일이 총선인데 그 전에 다 매매 계약서 써라, 이렇게 처분을 권고했죠. 그런데 뭐 아이러니하게도 비서실장 본인은 이제 반포에 하나, 청주에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어가지고 수도권 내 2주택자는 아니어서 본인은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경제부총리인 이제 홍남기 부총리도 한마디 힘을 보태줍니다. 청와대 참모진뿐만 아니라 좀 고위공직자들 있지 않냐, 공무원들도 다주택자면 다 팔아라, 한 채 남기고 다 처분하세요라고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를 해요. 12월 19일에. 그래서 청와대뿐만이 아니라 고위공무원들 다 매각하는데 마침 본인은 아파트 하나, 분양권 하나기 때문에 이 분양권이 전매 제한이 걸려가지고 본인은 또 못 팔아. 그래서 본인은 또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이 다 팔아라고 했는데 본인은 대상이 안 되고, 고위공무원 집단에서는 홍남기 부총리가 다 팔아라라고 했는데 본인은 또 제외가 돼.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발언이 후에 본인에게 나비 효과를 만듭니다. 자, 홍남기 부총리는 원래 이제 의왕에 사셨는데 기획재정부는 이제 뭐 세종시에 있지만 사실상 부총리니까 뭐 국회나 청와대 이쪽을 훨씬 더 많이 다니실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왕의 아파트에서 서울로 출퇴근하기가 좀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왕의 아파트는 본인이 이제 전세를 주고 본인은 살 집이 필요하니까 마포에 전세를 얻어서 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자산 상태를 정리하면은 의왕의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세종시의 분양권 한 채, 그리고 마포의 전세,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요 세종시 분양권이 사실 논란이 좀 됐었습니다. 뭐냐? 요게 12월 말이에요.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다주택자들 다 집 파세요 하니까, 야, 너도 다주택자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기사들이 막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주택 팔라는 홍남기 부총리 세종시 아파트
부당하게 특공받은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논란이 생긴 거죠. 무슨 소리냐? 이 홍 부총리는 사실상 이제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제 서울 쪽에 있었는데 청와대 쪽에서 근무하는 도중에 세종시에 특별 분양을 받습니다. 경기도 의왕에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요 세종시 나성동 지금 완전 핫한 동네죠. 세종시 막 가격 폭발하고 있는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을 하나를 이제 가지고 계신데 요게 이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임하고 있던 2017년 12월에 세종시 이전기관 직원 대상 특공 청약으로 아파트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총 169세대 중에 뭐 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청약률이라면 17대1에서 60대1을 찍었던 건데 특별 공급이다 보니까 이제 4대1의 경쟁률을 보였던 거죠.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제 주상복합인데 최근 주상복합은 뭐 워낙에 잘 짓고 과거의 어떤 그런 단점들이 이제 싹 사라진 3세대 주상복합들이거든요. 3.5세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뭐 커뮤니티부터 주거 환경까지 아주 괜찮은 그런 아파트가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작년 12, 16 대책이 터지고 나서 겨울이었죠. 겨울 지나고 그리고 이제 총선 전에 이제 막 그 난리가 났었죠. 전염병 때문에 난리가 나서 부동산은 약간 주춤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선도 끝나고 뭐 그 이후로 이제 어느 정도 좀 사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서 이 정책 약발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6.17 7.10 대책이 연이어서 발표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임대차 3법이 나옵니다. 뭐냐?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가 나오는데 전월세 신고제야 뭐 조금 유예기간이 있어가지고 임대차 2법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임대차 3법이 이 6.17 7.10 안에 녹아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사건이 터졌었죠. 자, 그 아까 노영민 비서실장 다주택자들 다 팔아라 라고 했던 그 분이 안 팔고 막 버텼단 말이죠. 근데 총선 이후에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졌어요. 집값이 다시 올라가니까. 그러면서 너는 왜 안 파냐 하면서 여론이 엄청나게 안 좋아졌고 그래서 이분께서 그러면 반포 거를 팔겠다라고 이제 갑자기 속보가 떴는데 50분 만이었나? 사실은 반포가 아니고 청주를 판다라고 하면서 이제 웃지 못할 해프닝이 하나 났었었죠. 그런데 이 노영민 비서실장은 청주가 지역구인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지역구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반포를 남기려고 하니까 이게 여론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급속도로. 다주택자 공무원들이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여론이 정말 안 좋아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부총리도 그냥 옆에 있다가 유탄을 맞아요. 야, 너는 팔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뭐라고 합니까? 말을 해놓은 게 있잖아. 나도 판다고. 근데 계속 세종시는 분양권이어서 전매 제한 때문에 이제 안 된다고 계속 버티고 있었는데 계속 지금 다주택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의왕 아파트를 팔게요. 라고 하면서 7월 10일에 매각을 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의왕 아파트는 약 9억 2천만 원에 매도 계약을 체결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자산 상태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의왕 아파트는 매각이 됐고 그리고 세종시 분양권은 보유를 합니다. 그리고 마포 아파트 전세는 여전히 살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전세가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5월, 6월, 7월 달은 매매가가 막 올라갔는데 6.17 대책 7.10 대책으로 묶고 임대차 3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니까 매매가는 조금 주춤하는데 이제 전세가 막 폭등해. 자, 그런데 김현미 장관이 9월 11일입니다. 전세 가격은 몇 개월 있으면 안정을 찾을 것이다. 이게 잠깐 임대차 3법 때문에 약간 혼란기를 겪는 거지. 한 두세 달 있으면 바로 그냥 안정화가 될 거예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9월 11일입니다.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가 한 달도 안 된 10월 8일에 전세값이 쉽게 안 내려갈 것 같다. 그래서 추가 대책을 강구하려고 한다. 라고 지금 약간 엇박자가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의아해 했어요. 아니, 국토부 장관은 조금 있으면 안정된다고 그랬는데 홍남기 부총리는 이거 전세값이 안 내려간다고 하는 거예요. 뭐지? 부총리가 왜 이걸 이렇게 쉽게 인정하는 거지? 알고 봤더니 홍남기 씨 집 빼주세요. 부총리도 전세파동 당사자가 됐다. 임대차 3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시세보다 5% 이내까지밖에 못 올리죠. 그리고 기존 세입자는 플러스 2년 쿠폰, 계약갱신 청구권이 소급 적용이 돼서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전세입자인데 이 전세를 준 임대인 입장에서는 홍남기 부총리한테 시세대로 전세를 받고 싶은데 시세가 그 사이 한 1년 반 사이에 한 2억 3억이 뛰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세를 6억 3천에 주고 있는데 시세는 한 9억 정도 간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2억 3억을 올려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홍남기 부총리한테 소급 적용으로 권한이 생겨버리니까 홍 부총리가 플러스 2 쿠폰을 써버리면은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시세대로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시세대로 못 받으니까. 실제 지금 매물이 이 아파트 단지에 뭐 3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3개 정도. 그런데 가격대를 보면 8억 3천, 뭐 9억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소 2억은 올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임대인이 어떻게 했느냐, 그냥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 그러니까 나가주세요 한 거예요. 그리고 2년 뒤든 뭐 몇 개월 뒤든 시세대로 맞추려는 생각이겠죠. 아니면 실제 실거주를 하시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집에서 나오게 되게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에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전세 파동에 대해서 막 조롱하는 글들도 막 올라와요. 자, 마포구 집주인 여러분들 홍남기 부부 얼굴 잘 봐주세요. 전세 계약하러 오면 잘 좀 해주세요. 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아니, 경제 수장이 이런 부작용을 예상 못했냐라고 사람들이 다들 걱정했는데, 아니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그 직격탄을 맞아버린 거예요. 실거주한다고 나가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마냥 그냥 뭐 재미로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임대차법 이 3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이제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임대인들이 이제 실거주하려고 서울에 상경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전세가 막 서로 막 꼬리 물기 하면서 막 빙글빙글 돌면서, 너 나가주세요. 그래? 나도 쫓겨나니까 우리 집 세입자 너도 나가. 그래? 나도 나가니까 우리 집 세입자 너도 나가. 하면서 막 서로 막 이렇게 물고 물리면서 막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수라장이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곳곳에서 나도 홍남기와 같은 상황이다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른다 라는 기사가 뜨는 거예요. 자, A씨는 전세 난민이 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사연이 남일 같지가 않다. 송파구 신축 아파트에 전세 사는데 내년 3월이면 계약 만료다. 근데 집주인이 최근 보증금을 50% 넘게 올려달라고 통보해왔다. 아마 헬리오시티 같습니다. 헬리오시티가 전세가 급등했죠.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쓸 수는 있지만 집주인이 우리 자녀를 살게 할 겁니다, 합법적으로 나가게 할 겁니다 라고 해버리니까 꼼짝없이 집을 비워줘야 하는 거다. 그렇지만 주변에도 그러면 입주할 게 많냐? 없다. 왜냐면 옆집도 마찬가지거든요. 옆집 전세 물건도 자기 가족들이 들어온다, 본인이 직접 실거주한다고 막 다 들어오고 있으니까 전세 입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곤 있는데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내가 살지는 않을 만한 지역의 경기도 외곽에 전세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렇지만 홍남기 부총리가 정부 정책을 옹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 상황에서 뭐 안 된다, 이거는 뭐 의미가 없어요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전세 난민인 홍남기 부총리가 본인이 지금 전셋집을 구해야 되는데 전세 매물이 줄어든 건 착시다, 그리고 서울 입주 물량은 오히려 늘어났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 물량은 늘어나는데 본인은 전세에서 지금 나가야 되고 시세는 거의 막 한 30% 이상 급등한 그 실제 사례의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전세 매물이 줄어든 건 착시고 서울 입주는 늘어났다라고 이제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한번 직접 구해봐라. 한번 구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인터넷에서 막 반발이 막 일어납니다. 아니, 지금 당장 뭐 전셋집 구하지도 못해놓고서는 뭐가 전세 물량이 많냐? 지금 전세가 얼마나 뛰는데 이게 지금 그냥 말 한마디로 되냐? 나도 지금 전세 못 구해서 지금 난리인데 지금 나한테 전세 물량 많다고 지금 네가 그러면 내가 안 열받니? 하면서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막 반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홍남기 부총리에게 하나의 엎친 데 덮친 사건이 또 터집니다. 아까 7월에 의형 아파트를 판다고 했었죠. 그리고 매매 계약서까지 썼던 9억 2천에 팔았던 의형 아파트가 매매가 안 된다라는 기사가 뜬 거예요. 자, 홍 부총리는 전셋집 그래서 지금 나가게 생겼죠.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홍 부총리는 지금 자기 집을 구해야 돼. 그러면 자기는 의왕 아파트가 있으니까 의왕 아파트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 집은 이미 팔아버렸잖아요. 매매 계약을 해버렸어. 팔아버렸기 때문에 골치가 아픈 상황이죠. 그러니까 홍 부총리 입장에서는 세종시는 분양권이니까 입주가 안 되죠.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의왕 아파트는 이미 팔아버렸지.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무주택인 거예요. 집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전셋집은 따로 구하긴 구해야 되는데
의왕 아파트까지 지금 골치 아프게 속을 썩이는 거야. 무슨 소리냐? 자, 홍 부총리는 본인 소유의 의왕 아파트를 9억 2천만 원에 팔았는데 새 집주인은 2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잔금 납부와 등기를 못하고 있다. 아니 이걸 왜 못하느냐? 라고 알고 봤더니 거기에 세입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세입자가 원래 이 매매 계약을 할 때 저 나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매매하세요.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분 실거주 하신다고 하는데 저 나갈 거니까 거래하셔도 됩니다. 라고 서로 동의를 했어. 그래서 8월에 팔았습니다. 팔아가지고 이 세입자분도 어디 딴 데 가려고 알아봤겠죠. 이사를 계획했는데 주변에 전세값이 너무 올라버리는 거야. 막 확 올라버려. 막 주변에 전세가 막 2억 3억씩 막 올라가 버리니까 막상 나도 나가려고 했는데 집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맞죠? 지금 2억 3억 올려주고도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나한테 지금 플러스 2년 쿠폰이 생긴 거 아닙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것도 홍남기 부총리가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번복하고 계속 거주하겠다고 밝혀버린 거예요. 정리하면은 이미 매매 계약서는 썼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세입자가 실거주한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들어갈 거예요 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의왕에 살던 세입자분이 플러스 2 쿠폰을 써버렸어. 그래서 말을 바꿔버렸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거를 말을 바꾸는 게 말이 되냐? 그래도 신의라는 게 있지, 신뢰가 있지. 이거는 그냥 나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자, 그러나 이것은 정부가 권장했던 행동이죠. 자, 이건 이미 제가 그 기존에 요 영상을 찍으면서 예상했던 그런 부작용이고 요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난리가 날 거다라고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 자, 이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되고 하도 막 시장이 막 난리가 나니까 정부가 해설집을 만들어 가지고 8월 28일에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자, 임차인이 계약 만료 기간에 맞춰서 나가기로 하였으나 이를 번복하고 계약갱신 청구를 해서 플러스 2 쿠폰을 써도 됩니까? 임차인이 나가기로 다 합의해 놓고 중간에 말을 바꿔가지고 그냥 더 산다고 해도 됩니까? 라는 Q&A가 있었는데 여기에 정부의 해설집에 보면은 행사할 수 있다, 번복해도 된다라고 정부가 이걸 해설집을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문제된다, 이거 큰일 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해도 된다고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여기다 대고 경제부총리가 좀 나가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이걸 만든 건데. 그러니까 이걸 거부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지금 나가가지고 전세금 막 1억 2억 올려주고 옆에 집을 구하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2년을 더 살려고 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더 웃지 못할 사연이 더 있었어. 뭐냐면 홍남기 부총리 의왕집을 가봤더니 요런 건 또 이 보수 언론들이 아주 그냥 치밀하게 파고듭니다. 맞죠? 전세난민 셋이서 황당한 의뢰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전세난민 만드는 임대차법 부작용, 이게 부작용의 총집합체였던 거였어요. 알고 봤더니 이 집을 산 매수자 있죠? 요 의왕 아파트를 살기로 했던 매수자가 자기도 그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들어와서 쫓겨나가는 세입자였던 거였어요. 자, 이해되세요? 자, 이 의왕 아파트를 사기로 한 매수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매수자도 자기가 원래 전세를 잘 살고 있었는데 이 임대차 3법이 딱 터지니까 그 집 집주인이 나가라, 나 들어갈 테니까 나가라 라고 해서 쫓겨나온 전세입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야, 이거 상황 골치 아플 것 같은데? 앞으로 이거 부작용 커질 것 같은데? 라고 체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바로 의왕에 아파트를 사버리자, 사서 실거주를 하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마침 홍남기 부총리께 급매 물건으로 하나 나온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사서 들어가자. 이거 계속 전세 쫓겨 다닐 것 같으니까 이번에 실거주를 하자라고 해서 집을 사버렸던 세입자였어. 그리고 이 집을 팔았던 홍남기 부총리도 세입자였던 거고, 그리고 이 집에 살고 있던 사람도 세입자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 3명의 전세입자들이 서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거였다는 거였죠. 여기에서 어디에 감정이입할지는 이제 듣는 분들의 선택일 텐데, 우선 가장 이제 뭐랄까, 좀 감정이입이 좀 잘 안 되는 게 기존 세입자죠. 아니, 기존 세입자는 나가기로 했는데 나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를 왜 안 나가고 버티지?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을 수 있는데, 이분 입장에서도 곤란하긴 마찬가지인 거야. 자, 인근 전세금이 2억 원 가까이 올랐대. 아니, 솔직히 2억을 어디서 갑자기 구합니까? 그리고 더 문제는 주변에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 그러니까 의왕 아파트, 여기가 의왕에서도 괜찮은 아파트입니다. 재건축해가지고 단지 규모도 괜찮고 주변에 살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아마
자녀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멀리 가면은 전학도 가야 되고 여러모로 골치 아프니까 그 단지 안에서 구해보려고 했을 거고, 아니면 옆 단지에서 구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야. 2억씩 올려줄 돈도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2년 플러스 2년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분 입장에서는. 그러면 감정이입이 가장 많이 되는 분은 누구예요? 이거 사기로 한 매수자죠. 그럼 이 매수자 입장을 보세요. 매수자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기존에 살던 전셋집은 실거주 하러 들어온다고 나가라고 했잖아요.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나가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의왕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지 않으면 진짜 갈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라 라고 계속 이 홍남기 부총리를 압박하겠죠. 왜 안 내보내주냐고, 내보내는 조건으로 내가 산 거 아니냐. 그런데 이 홍 부총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안 나간다고 하는데 이걸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매매가 깨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홍 부총리는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데 이것도 좀 애매한 게, 그러면 임차인은 2년을 무조건 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매수인은 어차피 집은 없어요. 기존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 건 마찬가지니까. 근데 이 계약금이 이게 9억 2천짜리니까 아무리 못해도 10%는 걸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9,200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수인 입장에서는 9,200을 받아가지고 기존에 내가 집 살 돈은 있었으니까 그걸 합쳐가지고 주변에 이제 집을 또 알아보러 가야 되죠. 그런데 아마 주변에 집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다. 왜냐면 딱 맞는 집을 내가 구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또 그림을 또 이제 만들어서 그래픽화 했는데, 결론은 이렇게 세 명이 서로 지금 막 빙글빙글 돌고 있어. 빙글빙글 돌고. 그리고 이제 홍 부총리도 그러면은 나도 지금 전셋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지금. 나도 구해야 되니까 의왕집에 들어가면 차라리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집을 팔기로 했는데 이게 만약에 깨져버리면은 이 기존 세입자 있죠. 그 기존의 의왕 아파트에 살고 있던 세입자한테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 이러면서 이 세입자를 또 내보내야 돼.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또 지금같이 이렇게 이슈가 딱 주목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다고 그랬는데 부총리가 사람을 쫓아낸다? 이것도 또 이상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애매하게 됐습니다. 지금 다 지금 난감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정 안 되면 의왕 아파트 세입자를 내보내고 홍 부총리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전세금을 올려주고 살지도 모르죠, 마포 쪽에.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그냥 임대차 3법이 없었잖아요. 그럼 이 세 분들은 그냥 다 같이 그냥 전셋집에, 자기 살던 집에 그냥 계속 살면서 그냥 전세금 올려주고 살았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전세금을 못 올려주게 상한제를 딱 걸어버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2년을 소급 적용을 해줘버리니까 집주인들은 너 나가, 내가 들어갈게 하면서 막 사람들 내쫓기 바쁘고,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고, 그러면서 지금 막 빙글빙글 서로 막 공격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직 끝난 게 아니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 지금 홍남기 부총리는 이제 개인적인 재무 상태를 봤을 때는 위기 상황일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현재 세종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죠. 안 돼. 아직은 안 돼요.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법이 개정돼서 내년부터는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 내년에 이제 새로 취득하고 이런 것들은. 어쨌든 현재 가지고 계신 이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돼서 지금 의왕 아파트를 팔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뭐 제가 추정하는데 최소 15년 이상 보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양권 한 채는 주택이 아니니까 지금 1가구 1주택이고, 그리고 장기 보유에다가 지금 그동안 거주 기간까지 합치면은 거의 양도세를 거의 풀로 그냥 혜택을 받을 것 같아요. 이게 재건축된 아파트예요. 재건축된 아파트. 그러니까 아마 그 전에도 살고 계셨을 것 같아. 재건축 할 때도 계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과천에서 이제 출퇴근하시면서 계속 있으셨겠죠. 워낙 고위 공무원이시니까 의왕 쪽에서 살면서. 어쨌든 그래서 양도세가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팔면은. 자, 그런데 지금 기존의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전세를 2년을 더 살게 되면은 이 매각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매각이. 그러니까 요 매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들어간다고 하면서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무효화시켜서 그 세입자를 내보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집을 팔긴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왜냐면 다주택자들 다 집 팔으라고 했으니까, 고위공무원들 집 다 팔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팔긴 뭐하니까 내가 우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 쓴 세입자를 쫓아내는 꼴이 되니까 이것도 좀 뭔가 모양이 좀 안 나오고 모양 빠지죠. 그렇다고 이거를 계약갱신 청구권을 그냥 인정해줘 버리면 여기 전세 끼고 있는 집에 2년 뒤나 매각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팔지? 골치 아프다. 자,
그래서 아마 이런 계획을 세웠을 것 같아요. 우선 의왕 아파트가 지금 1주택으로 양도세가 거의 안 나오니까 이걸 먼저 팔아버립니다. 이걸 먼저 팔아버리고 양도세가 거의 안 나오는 상태로 거의 현금화가 되죠. 그리고 세종시를 입주하는 거예요. 세종시는 내년 8월이면 입주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뭐 실거주로 가족만 보내든지 뭐 이런 게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거주하면서 요거를 또 1주택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양도세를 또 안 내려는 그런 개인적인 재무 계획을 세우셨을 거란 말이죠. 요거 먼저 팔고 우선 양도세 감면 혜택 다 받고 여기서 또 실거주 하다가 나중에 팔아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이게 다 깨져버린 거야. 이게 다 깨져버렸죠. 그리고 솔선수범해서 1주택자 되라고 말했던 과거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또 분위기가 또 갑자기 그 가격 급등하고 그러면 고위 공무원들도 집 안 팔고 있다. 그 비서실장 케이스처럼 왜 안 파냐 너 막 이런 얘기를 막 갑자기 여론이 막 몰리게 되면은 의왕은 못 파는데 세종시를 내년에 팔아야 되는 케이스가 오면 최악이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이게 2주택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가 중과가 되는데 양도세 수준이 거의 뭐 60% 70%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종시에서 번 돈의 한 60, 70%가 지금 양도세로 나가는 꼴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든 막아야 돼. 그런데 이 세종 아파트를 얼마에 분양받았냐면은 약 4억 3천만 원 정도에 분양받으신 걸로 지금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무리 못해도 10억이에요. 이게 아무리 못해도 10억이고 지금 세종시는 폭발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지금 막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 수도 천도론 때문에 세종시가 막 자고 일어나면 막 5천만 원 1억 올랐다 막 이러는데 더 가면 어떡하냐? 그러면 이게 양도 차익만 얼마입니까 이게? 그러면 양도세만 막 수억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골치 아픈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의왕 아파트를 남겨두고 세종 아파트를 파는 거는 개인적인 재무 상태를 봤을 때 이건 절대 할 수 없는 행위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의왕 아파트를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속상한 분은 이분이겠죠. 왜냐면 어차피 홍 부총리는 그냥 그 집을 팔기로 했으니까 팔면 그만인데 이 매수자가 지금 난감하잖아요. 매수자도 사실상 전세 난민 상태인데 이 집에 들어가려고 했던 거가 지금 깨져버렸으니까 여기서 대액배상으로 뭐 9,200만 원을 받는다고 쳐도 그 돈 합치면은 뭐 어떻게 집을 구하긴 구하겠지만 사실 지금 다 꼬여버리는 케이스가 된 거예요. 왜냐면 이사갈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일정을 맞춰놨을 텐데 다시 지금 집을 구하러 다녀야 되니까 골치 아픈 거죠. 골치 아픈.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홍 부총리께서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뭐냐?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다는 그 세입자를 내가 실거주할 테니까 나가라 라고 해가지고 내보내고 실제 의왕 아파트에 살면서 이제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거죠. 그러는 상태에서 집을 팔아야 돼. 다주택 하지 말라는 지금 정부 정책에 반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던지 아니면은 기존 매수 계약자한테 위약금을 2배로 물어주고 한 최소한 9천만 원 정도를 물어주고 계약을 깬 다음에 갭 투자자한테 팔아야 돼요. 갭 투자자한테. 그러니까 2년 전세 끼고 사줄 사람한테 팔아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또 골치 아프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갭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 집을 갭 투자자한테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집을 누가 사주겠어요? 이 세입자가 여기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2년 뒤에 들어올 사람한테 집을 팔아야 돼. 그러니까 홍 부총리 입장에서 위약금 내는 것도 내가 억울해 죽겠는데 갭 투자자한테 팔면은 이 언론에서 이거 얼마나 다루겠어요. 그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 그래서 지금 이래저래 지금 경제부총리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체면이 많이 구겨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까 지금 이제 앞으로 지금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홍 부총리가 뭐 잘못됐다라고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고위 공무원들이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사실 고위 공직자면은 나름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한 사람들 아닙니까? 뭐 경제적으로도 뭐 어쨌든 중상급 이상의 월급도 받고 나름 연금도 받고 나름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집을 한 채 두 채 가지고 있는 게 뭐가 문제예요. 맞죠? 자기 자녀들도 있는데 나중에 집을 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런데 이게 지금 정부 기조가 무조건 1주택을 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거에 앞장서다 보니까 자기 발을 자기가 지금 발등 찍게 되는 상황이 된 게 문제인 거죠. 그냥 뭐 고위 공직자가 집을 2채 가지고 있든 3채 가지고 있든 뭐 갑질만 하지 않으면
그냥 서로 계약이니까 임차인 잘 맞추고 서로 그냥 이렇게 잘 지내면 되는 건데, 이거를 너무 어떤 정치 논리로 이제 행동을 제약하다 보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법까지 만들어 버리니까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지는 거고, 그리고 그게 바로 직격탄이 바로 경제 수장한테 날아갔다는 거,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지금 꼬여버린 상황이라는 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전달을 하면서 아무쪼록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